기아 타이거즈의 2026 시즌 데뷔는 상당히 담담하게 이뤄졌다. 핵심 선수들의 이적으로 팀 구성에 큰 변동이 있었음에도 구단은 즉각적인 보강보다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전력의 큰 그림을 먼저 다지는 데 주력했다. 투수진 안정을 최우선으로 기존 주력을 유지했으며 일부 공격과 수비의 공백은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 쿼터 제도로 메꿨다. 내부 FA 조상우와의 계약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행보는 선수 영입보다 팀 방향성 설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 관심은 당연히 전술 운용의 과제로 쏠린다. 지난 시즌을 되짚어보면 기아의 성적 부진은 단순히 선수층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 2년 연속 정상권을 바라며 시작했지만 최종 순위는 8위에 머물렀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이 변수가 된 건 사실이나 그것이 모든 이유를 설명하진 못한다. 게임 흐름을 통제하고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아쉬움이 더 컸다. 불펜과 수비진은 안정성을 잃었고 타선에서는 경기를 끌어가는 힘이 부족했다. 팀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이를 구해낼 결정적인 장면은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명확한 문제점은 불펜에서 나타났다. 후반 경기 불안감은 반복됐고 이는 곧바로 승부처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팀 불펜 평균 자책점 5.2, WAP 1.5, 블론 세이브 21회. 주요 성적 지표 대부분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나쁜 수준이었다. 특정 선수 몇 명의 부진으로만 설명하기엔 숫자들이 말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다. 교체 시점은 적절했는지, 컨디션과 휴식 관리가 충분했는지, 개투진의 역할 분담은 명확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선수에 대한 벤치의 기대가 결과적으로 어긋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됐다. 이처럼 불펜 문제는 개인 능력을 넘어서는 운영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다. 수비 또한 마찬가지였다. 기아는 작년에 2년 연속 최다 실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내야와 외야를 막론한 잦은 에러가 투수진의 부담을 높였고 이는 팀 분위기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몇몇 주요 포지션을 빼면 빈번한 로테이션과 포지션 이동 속에서 수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는 개별 선수들의 문제보다 팀 수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가깝다. 포지션별 주전 확립, 체력 관리에 기반한 뎁스 활용, 조직적인 수비 강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타선에서도 맥락은 비슷했다. 기아는 도루 시도와 추가 진루율 등 주루 플레이 관련 지표 전반에서 리그 하위에 머물렀다. 상대 내야를 위협하거나 한 베이스를 더 쟁취하며 경기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그로 인해 득점 기회에서도 상대 투수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즉, 한 점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작은 야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격 운영은 타선의 결정력 부족과 맞물려 승부처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 이 역시 특정 상황이나 단발성 문제라기보다 시즌을 관통한 소극적인 공격 운영 태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결국 2025 시즌 기아의 성적은 전력 자체보다 경기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 부분이 컸다. 선수 개인의 능력이나 라인업 구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장면들이 지속되었고 경기를 읽고 통제하는 운영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드러났다. 구단은 2026 시즌을 앞두고 보충보다는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며 전력의 균형을 조정 중이다. 그 재구성의 핵심은 선수 명단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스프링 캠프는 이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해보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운 시즌에 선발 라인업 고민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아는 지난 정규 시즌 8위에 머물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전 시즌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선 팀이 8위로 추락한 것은 1996년 오비 베어스, 현 두산, 이후 기아가 역사상 두 번째 사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흐르지 않은 한 해였다.
주전 선수들이 시즌 초부터 부진과 부상에 시달리며 감독의 구상이 완전히 흐트러졌다. 기아는 6월부터 기세를 올려 잠시 2위까지 치솟았으나 후반기 붕괴로 가으려고 문턱에서 멀어졌다. 특히 눈에 띄는 지표는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이었다. 기아는 2024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 4.10으로 리그 1위였으나 지난해엔 4.28로 6위에 그쳤다. 숫자만 보면 전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타 구단 대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팀의 중심 투수 제임스 네일은 2년 연속 에이스로서의 위력을 입증했다. 27경기 164, 3분의 1이닝 8승 4패 평균 자책점 2.25로 활약하며 리그 전체에서 코디 폰세 1.89, 다음으로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다른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는 팀 내 최다승 11승을 올렸다. 그러나 팀이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기엔 어렵다. 6월 말 오른쪽 팔꿈치 염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올러의 2025 시즌 최종 성적은 26경기 149이닝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이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한국 투수들의 부진과 부상이었다. 베테랑 양현종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렀지만 30경기 153이닝 7승 9패 평균 자책점 5.06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리그 전체 규정 이닝을 달성한 투수 22명 중 가장 낮은 방어율 성적을 기록했다. 김도현은 승리가 잘 따르지 않았음에도 시즌 전반부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8월 이후 부진에 빠졌으며 9월에는 오른쪽 팔꿈치 염증으로 인해 더 이상 출전하지 못했다. 24경기 125, 3분의 1이닝 4승 7패 평균 자책점 4.81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시즌 전반기 말 부상을 입은 윤영철은 결국 정규 시즌을 끝까지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8일 대전 한화전 경기를 끝낸 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고 7월 10일 병원 검사 결과 굴곡근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9월 4일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미 병원에서 왼쪽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다. 재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6 시즌 중 복권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하계 휴식기 이후 마운드로 복귀한 이일이는 10경기 39, 3분의 2이닝 1승 4패 평균 자책점 7.94를 기록했다. 오랜 공백 이후 첫 시즌이었기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는 힘들었고 여전히 제구력 난조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올겨울 FA 시장에서 박찬호, 두산와 최영우, 삼성, 가 팀을 옮긴 반면 기아는 외국인 투수들과의 계약 성사에 안도했다. 지난 11월 26일 내일과 총액 200만 달러,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1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12월 24일 올라와도 120만 달러,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로 재계약을 마쳤다. 두 선수 계약 총액은 320만 달러, 약 46억 원이다. 기아는 내일과 올로와의 계약에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 쿼터로 선발 투수를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결국 호주 내야수 제리드 데일과 계약했으나 그 결정까지 오랜 고민이 이어졌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다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 선발 투수를 물색했으나 적합한 선수가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투수를 불펜으로 활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유격수나 내야 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외국인 원투펀치의 공동 활약을 기대한다. 그러나 두 선수에게 모든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국내 투수들이 외국인 투수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